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주말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방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요일날 국내 시장 주가가 너무도 폭락을 해서 아마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식은 항상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갑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고가놀이 하는 종목들이 상당량 지금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이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차트를 우리 대방들에게 많이 보여드립니다만은 여기서 삼각형 수렴식으로 했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다가 개파락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뺏기고 음봉을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음봉을 맞았죠. 이렇게 이 하락 패턴이 역시 나오죠.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지수 차트는 우리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주는 조금 경계를 하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반도체 미국 차트가 지금 삼각 수렴에서 완전히 밑으로 지금 하향을 꼰지고 말았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가 이 모양이 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나의 국내 시장의 반도체 종목의 바로미터가 어느 정도는 되지요. 그래서 이게 지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모르지만 올라갔다가 여기 저항선을 맞고 또 떨어지기 일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반도체주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금 이 고점을 못 뺏기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종목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이 하나의 우리 대방들에게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섹터를 좋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번주 금요일날은 뭐 2차전지 반도체 할 것 없이 모든 섹터에 걸쳐서 아주 크게 변소리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승했던 섹터는 화장품 sek터, 그 다음에 중국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으로 인한 엔터주,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매매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그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쪽은 화장품과 중국 관련 섹터,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들을 몇 가지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지만은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매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올랐어요. 이게 밑에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고가놀이 하는 그 패턴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로 우리 대박클럽도 한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상당히 주의를 위했죠. 예, 이때부터는. 왜 그냐? 여기서 이걸 뚫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뚫고 갔을 때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5일선이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라고 그랬죠. 5일선이 이 고가누리다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5일선과 11선, 21선이 겹쳐졌을 때를 주의하라.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주의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노버주 주의하라고. 근데 이 노버주가 이 레인보우가 대장이었죠. 클로버시 부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대장들이 좀 바뀌었지만은 그 레인보우가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이 21선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말하자면 이탈합니다 했죠. 이렇게 딱 큰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날 12%가 이상 떨어져 버렸는데 다음 주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21선을 탈환하지 못하면 여기서 미징 한다면 이게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떨어진 종목들은. 근데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미징하고 거래가 뭐 쭉 줄어들어 버리면 이것이 61선까지 일단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직코스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지다가 올랐다 떨어져 이런 식으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수그러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이 반등을 하지 않는 한. 알았죠? 그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때 반등할 때 21선 위로 바로 올라와 버려야 돼요. 그냥. 이 V자로. 그렇지 않고 여기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가 이날 지금 130만 주 됐죠? 100만 주도 안 되면서 한 5, 60만 주 되면서 뭐 이 지지고 볶고에서 좀 말하자면 기력이 빠져버리면 이 종목이 좀 뭐랄까 상승보다는 무게쪽이 하락 쪽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잘 노버주의 포메이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지금 꺾였어요. 요것도 꺾였습니다. 요것도 지금 5일선이 꺾이더만 바로 21선이 꺾여버리네. 이렇게 팔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원전주, 그 다음에 로봇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전기 전선주, 뭐 게임주 몇 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포트를 2차전지 쪽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얘기를 덜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수익을 많이 거뒀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꺾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LS 일렉트릭도 여기서 꺾여버렸죠. LS 일렉트릭도 꺾여버렸어요. 이 고점을 못 뺏기면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요것도 꺾였죠. 중공업주도 좀 꺾이기가 시작했고 현대로템 요것도 꺾여버렸어요. 방산주, 중공업, 그 다음에 전기 전선, 그 다음에 이 한전 원전, 그 다음에 로봇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종목들이 한쪽에서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반등은 살짝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등을 이용한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야겠습니다. 알았죠? 다만 지금 엔터주, 화장품주,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엔터, 그 다음에 2차전지 요쪽으로는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물론 종목마다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도 많이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고가놀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3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월 31일부로 대한민국의 공매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3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고가놀이 하는 것들은 일단 굉장히 종목을 슬림화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서는. 왜 그러냐면은 4월 달에 공매도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뭐 공매도 치는 거 보고 그냥 매도하면 되겠지.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월 중순경부터 급격하게 말하자면 우리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미리 선수를 쳐라. 해서 제가 오늘 우리 대방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그래요. 뭐 오르고 있는 것은 무슨 뉴스가 나온다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미국 뭐 영국 뭐 유럽 이 좋은 뉴스가 나온다느니 뭐 그런 호재거리를 많이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매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고가놀이 하는 것들은. 알았죠? 따라붙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오션,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이 21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 연기금에서 좀 어제부터 팔았어요. 목요일날부터 팔더라고요. 연기금. 그렇게 지독하게 매수했던 연기금에서 이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 그런 점을 좀 아시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윗방향으로 통한 것이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주는 삼성전자는 진짜 떨어질 만큼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못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라. 이런 얘기를 꼭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한번 열심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대박클럽에서는 클로봇 이날 매매했죠. 요거 이날 이날 그러니까 11% 12%까지 올랐어요. 이날 고점에서 매도로 나왔는데 21선이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력하게 우위로 한번 솟구치더라고. 그래서 단기 매매로서 한번 우리가 좀 수익을 봤고요. HLB 요거 그 다음에 HLB는 지금 시퍼렇게 그 재료가 살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폭락장에도 견고하게 버티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유심히 보면서 말하자면 유럽의 그 1차 치료제로 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HLB 요것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그 FDA 등록이 되면은
아마도 여기서 이것은 고점으로 가서 아마 한 10만 원을 넘고 11만 원, 12만 원 가서 그 이상 충분히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 4월 달 후로. 지금은 뭐 공매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뭐 공매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3월 중순이나 뭐 공매도가 4월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것은 꾸준히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제가 이 알테오젠 거래되는 걸 보니까 이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는 그 기운이 역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21선 살짝 깨지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만 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YG 플러스. 이것은 지금 엔터주의 대장이죠. 이날 13%가 올라가는데 신나게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는 이것도 다음 주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뒤로 빠꾸를 한 두어 번 정도 하면은 한번 꼭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고요. 오늘은 우리 대방들에게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공매도를 일반인들이 이제 칠 수가 있냐 없냐. 일반인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 하는 그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서 제가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10배 이상 쭉 오를 때 공매도 세력들이 개피를 받죠. 근데 이때는 일부 세력하고 일부 세력이 개미들을 끌고 이렇게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때 공매도를 많이 쳤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많이 치면은 대량 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서는 이 에코프로도 이 말하자면 쇼커버링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좀 드물죠. 이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오른 종목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쇼커버링이 들어가지고 올랐을 때 공매도 친 사람들이 절단이 나버렸죠. 그러듯이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점에서 공매도를 많이 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원래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왜 그러냐?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결국은 뭐냐? 공매도로 하여금 이득을 보려고 2시 이후부터 주가를 막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앞으로는 8시까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밤 8시까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빈약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폭락을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점을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도 실시되고 대체거래소도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은 그와 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공매도는요. 이 공매도는 여러분들이 실적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은 공매도 타켓이 된다 이게요. 이렇게 막 과도하게 오른 종목은 공매도 타켓이 되는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봅니다. 그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를 때 공매도 친 주식들이 이렇게 여기서 공매도를 치놓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쇼커버링. 이게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이놈을 환매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막 주가가 100% 200%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한 매매를 잘만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공매도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메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매도는 말입니다. 데이터
공매도 전산 데이터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공매도 전산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참여하려면 첫째,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매도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매도 사전 교육을 꼭 이수를 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금융투자협회. 둘째, 한국거래소 KRX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 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인데요. 이 1시간 인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증을 마쳐가지고 그 인증 말하자면 교부증을 그 증권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다가. 그래 다시 증권회사로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를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금융투자협회 공매도 사전 의무교육,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 1시간, 이건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 투자 금액은 처음에 3천만 원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을 뒀어요. 이 가지고 거래 횟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금액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주식 대여자가 있죠. 주식 대여자들이 중도 상환을 요구할 시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데요. 공매도 기간이 있죠. 기간. 그것이 90일인데요. 일반 투자가들은 90일입니다. 90일. 그런데 이 90일이 넘기면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12개월을. 일반 투자가, 개인 투자가,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 전부 똑같이 12개월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부족 상태가 나면은 주가를 여기서 이렇게 공매도를 쳤다 이거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 버렸어. 하고 담보 부족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 부족이라고 떠요. 근데 이것이 점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 날아가면 그냥 깡통 잡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점상으로 날아가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개털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공매도도 함부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매도를 쳤는데 점상으로 두 번만 날아가 버리면 완전히 개털됩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확실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요. 상환 기간은 12개월이고 위반 시 개인은 5천만 원, 기관은 1억씩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10억 원 이상은 공매도를 의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억 원 이상은, 그 다음에 0.01% 이상 발행 주식의 0.01% 이상 되는 주식을 공매도했을 경우에는 꼭 2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전산 시스템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억 이상 부당 이득 수익을 봤을 때는 무기까지 처한다. 이렇게 하게 있는데 무기 지적까지 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하게 지금 다스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매도는 PBR, PBR이라고 그랬죠. PBR. 말하자면 그 PBR 계산하는 값은 시가총액에서 순자산을 나눈 값이 PBR이죠. 말하자면 즉 PBR이 높으면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고 PBR이 낮으면 투자들을 할만하다 이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산, SK, 한화, GS 등에서 보면은 두산이 고평가가 됐다 이거요. 두산이 PBR이 3배다. 그러면 말하자면 SK나 한화는 0. 몇이다. 그러면 이게 고평가가 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PBR이 높으면 고평가가 됐다. 그
업종별 평균에서 고평가가 됐다, 뭐 저평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고평가된 종목들은 공매도를 타켓이 된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꼭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공매도를 했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손절매를 확실히 지켜줘야 되고, 공매도를 쳤는데 점상으로 날아가면 깡통이 된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을 확실히 체크해야 되고, 각 증권회사 HTS 상에서 정말 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매도 전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것을 맞춰가지고 증권회사다가 얘기하면 증권회사 그 아가씨들이 잘 안내를 해줍니다. 공매도를 여러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고 안내를 하니까, 개인들은 공매도를 해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보기보다는 공매도를 친 순간부터 굉장히 이게 부들부들 떨립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3월 30일부터는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전부 실시가 돼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서만 실시되는 게 아니고 전체 종목에서 다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체거래소가 생겨나죠. 그래,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8시 50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정규 시장이 3시 20분까지 되고,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는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이 또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정규시장,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등분해서 시간이 이제 되죠. 그런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단 여기서 우리 대방들에 꼭 말씀드릴 것은, 시간외 단일가 시장에서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은 시간외 단일가가 제외됩니다.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시간외 단일가가 안 돼요. 그 점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월 4일부터는 10종목이지만 한 2주 지나서는 종목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그 확대된 종목들은 시간외 단일가 시장에서 단일가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10분마다 거래되는 단일가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죠?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대방들이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제가 마녀공장 종목만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마녀공장, 토니모리, 요거 지금 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굉장히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일선에다 대고 한번 매매를 해보면 좋겠죠. 마녀공장, 요거 셉니다. 아주 힘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 요것도 세력이 들어와서 한번 올리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팜은 21선 밑에 있지만 재료가 좋아서 오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코비, 요것도 지금 올라서 옆으로 쭉 씁니다. 인스코비. 그 다음에 한빛레이저, 반도체 종목으로서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랩, 요것도 옆으로 쭉 쓰죠. 엔터. 한알령 관련. 그 다음에 SND, 요것은 식품주인데요. 아주 실적이 좋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옆으로 쓰고요. 수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요것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과 이런 그 모양새가 좋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카페24 장대 항목 나오고 2번 음봉이 나왔어요. 5일 세나 되고 한번 매수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성우는 장대양봉 나온 다음에 5일선 딱 하라겠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 볼 만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삼성공조. 요것은 삼성과 연관된 종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액침된 각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쓰고 줄어요. 여기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한번 꼭 매수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 디어유도 수급이 좋고 21선 위에 있고 조정시 지금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휴스틸. 휴스틸은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괜찮아요. 휴스틸. 그 다음에 엔캠과 포스코 DX 이런 종목은 제가 왜 그러냐면 개별 주식 선물 옵션 파생 거래로 요게 좀 말하자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개별 주식 선물 옵션 파생 거래로 어거지로 많이 하락을 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매 이익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까지 하락을 시켜야만이 자기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2월 28일이 마지막 날이죠. 2월 달. 그래서 개별 주식 선물 옵션 파생 거래로 인한 어거지 하락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고 아마 저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매수해 놓으면 좋습니다. 엔캠, 포스코 DX.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3월 중순까지는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주의할 점과 다음 주에 매매해서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방들이 다음 주부터는 한층 더 말하자면 바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 일반 투자가들보다는 한별 낫기 때문에 전문가들 쪽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